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소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select인데, select는 해당되는 검색, 추출하고자 하는 칼럼들을 이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칼럼들을 추출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존에 있는 칼럼들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칼럼 이름을 기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칼럼 이름을 기재해 주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쓰고 대괄호 안에 칼럼 이름을 따옴표처럼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저트 메뉴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거기서 무엇을 셀렉트 하라 해서 디저트 메뉴 DF에 메뉴 아이디를 이제 셀렉트 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칼럼이라는 걸 명시해 주기 위해서 COL 또는 COLUMN 이라는 칼럼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명령어를 기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따옴표 안에 그냥 칼럼 이름을 입력을 해도 그것을 이제 칼럼으로 받아들여서 읽어드려서 칼럼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칼럼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럼 칼럼으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메뉴 아이디 하면 이게 메뉴 아이디라는 게 칼럼 이름인데, 이거 메뉴 아이디라는 문자열 문자로 이제 인식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뭐 작동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동 안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로 권고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에다가 COL 또는 COLUMN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칼럼 이름이라는 걸 명시해 주거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기재해서 그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이 칼럼 이름이라는 걸 명시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COL이나 COLUMN은 그 스파크 SQL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그 pyspark.sql.functions 안에 이런 이제 함수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이 뭐 함수 모듈을 임포트를 하지 않고 이런 COL이나 COLUMN 이런 이름을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제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칼럼들을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추가해서 새로운 칼럼을 계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칼럼의 계산식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보면 만약에 메뉴들 중에서 5,000원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메뉴들, 그래서 해당되는 메뉴가 5,000원 이상이냐 아니면 5,000원보다 이하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칼럼을 하나 만들겠다 해서 price over 5,000이라는 이런 칼럼을 하나 만들어서, 만약 가격이 5,000원 이상이면 true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5,000원 이하 미만이면 false가 기재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EXPR, expression이죠. 그러니까 표현식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EXPR 안에다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 그 따옴표 안에 식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5,000보다 같거나 크다 해서 이게 이제 비교 연산식이죠. 그러니까 비교 연산식을 입력을 하고 그 칼럼의 이름을 price over 5,0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칼럼의 이름은 price over 5,000으로 기재가 되고 그 칼럼의 값은 이 비교 연산식을 계산을 해서 true냐 또는 false냐를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로우들이 모든 행들이 다 해서 1이라는 값을 이제 가지는 새로운 칼럼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1 해서 그 다음에 그 칼럼 1이라는 이 값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칼럼의 이름은 이제 1이다 해서 요 as 다음에는 칼럼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식을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칼럼들을 추출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칼럼을 추출을 할 때는 그 앞에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칼럼 이름들을 명시를 하면 되고 새로운 칼럼을 만들 때는 그 칼럼식을 EXP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select를 하고 그 다음에 EXPR을 쓰고 그러니까 select라는 메소드 안에 EXP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그게 두 개를 이렇게 쓰니까 좀 번잡하다. 그래서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서 select와 EXPR을 합쳐서 select EXPR이라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한 번에 새로운 칼럼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 학생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select 다음에 기존에 있는 칼럼을 그냥 추출을 할 때는 칼럼 이름을 작성을 해도 되고 EXPR 안에다가 그냥 칼럼 이름을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예제로 보여주면 이렇게 메뉴 df가 이렇게 3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4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메뉴 아이디, 네임, 프라이스, K 칼로리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셀렉트 하기를 메뉴 아이디를 셀렉트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하고 K 칼로리를 곱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탈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메뉴 아이디라는 기존에 있는 칼럼을 추출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EXPR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메뉴 아이디 이 경우에는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맥에서는 또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칼럼을 이렇게 메뉴 아이디가 칼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한번 그걸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떤 경우에 어떠한 이제 함수라든지 표현식을 사용을 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칼럼들을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계산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칼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다른 메소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셀렉트 문에서 새로운 칼럼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exp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추가할 칼럼의 계산식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as하고 난 뒤 칼럼 이름 그랬는데, 지나간 동영상에서 with 칼럼이라는 그런 또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칼럼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칼럼의 계산식을 따옴표 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에는 또 expr이라는 함수를 또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칼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꼭 뭐 한 가지 방법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뭐 자기가 기억이 나는,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명령을 하든지 그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져 있는 칼럼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드랍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칼럼들이 있느냐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columns라는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 .columns 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칼럼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인 메소드가 필터 또는 where이 있습니다. 필터는 말 그대로 RDD에서도 우리가 필터라는 걸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필터 안에 조건식을 입력을 하면 그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그 행들만, 원소들만 추출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필터 다음에 칼럼의 프라이스가 5,000보다 같거나 크다 하면 프라이스가 5,000보다 같거나 큰 그런 이제 행들만 추출이 돼서 새로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RDD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가 where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요 안에 그냥 이렇게 칼럼을 포함하는 연산식을 사용을 하는데, where은 그냥 이 따옴표를 두고 그 따옴표 안에 그 칼럼 이름과 연산식을 그냥 문자열로 쭉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요 위에 있는 필터보다 이 표현하는 방법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where 안에서 이렇게 프라이스가 같거나 크기를 5,000 하면 당연히 이 프라이스라는 문자열을 뭘로 이해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칼럼 이름이다 하는 것을 스파이스팍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따옴표 안에다가 그 나타내고자 하는 조건식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필터는 그게 아니고 가로 안에다가 조건식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값이 예를 들면 프라이스라는 게 칼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이 where로 표현하는 조건식과 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필터나 where이나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임의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니온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니온을 하는 합치는 데이터 프레임은 어때야 되는 거죠? 두 개가 칼럼이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 데이터를 이제 디저트 메뉴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들로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건 이제 튜플 두 개의 튜플로 구성되어 있는 파이썬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파이썬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보면 4개의 칼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n_1, n_2 해서 이제 메뉴 아이디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이고, 세 번째는 뭐 숫자, 네 번째도 숫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디저트 메뉴 df하고 나중에 유니온을 합치겠다. 그럼 디저트 메뉴 df에 추가할 새로운 두 개의 레코드를 포함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디저트 메뉴 df에다가 이런 두 개의 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겠죠.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저트 메뉴 df와 동일한 스키마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new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new df를 디저트 메뉴 df하고 유니온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new df하고 디저트 메뉴 df의 스키마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new df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키마를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그러면 디저트 메뉴 df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my 스키마를 디저트 메뉴 df 스키마 하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이제 추출을 해서 그 스키마가 my 스키마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my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만든 new 데이터라는 그런 리스트를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new df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new df를 디저트 메뉴 df하고 이 합집합을 하면, 유니온을 하면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이런 이제 11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해서 새롭게 두 개의 행이 서로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rder by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행들을, 로드를 정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RDD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RDD에서는 이 가로 order by 안에다가 가로 안에 뭘 이제 추가를 했느냐 그러면 함수를 추가를 했죠. 정렬을 위한 함수를 추가를 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냥 칼럼 이름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df
df2를 예를 들면 new df하고 디저트 메뉴 df를 조금 전에 말한 유니온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합쳐서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df2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df2를 중에서 가격이 6,000원 이상 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정렬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점 해서 DESC, 디센딩이라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칼럼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DESC를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것을 추가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하려면 디센딩을 이제 라는 함수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럼 이름도 그 칼럼 이름을 따옴표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게 칼럼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COL 해서 또는 COLUMN 이렇게 해서 그걸 칼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조건 검색, 그러니까 조건을 검색하기 위한 그 메소드들이 where이나 filter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where이나 filter 안에 좀 더 복잡한 조건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비교 연산자들이죠. 크다, 같거나 크다, 작다, 같거나 작다, 또는 같다. 같다는 거는 equal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주로 쓰고요. equal 하나를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같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덩어를 두 개를 표시한다는 게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 하는 것은 not equal, 그래서 느낌표에다가 이제 덩어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비교 연산자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비교 연산자들을 서로 묶어 가지고 AND와 OR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연산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R나 AND는 이렇게 그냥 영어로 OR, AND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호로 이렇게 AND는 이렇게 AND 표시를 하고, OR는 쭉 아래 위로 긴 표시. 키보드에 보면 백슬래시에 대응 백슬래시에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은 이제 이게 표시가 되죠. 그런 이제 OR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읽기가 쉽겠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는 게 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열이 어떻다 해서 contains, 그래서 칼럼의 네임이 그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함수에 contain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ntains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아이스크림 하면 칼럼이라는 name이라는 그 칼럼에 기재되어 있는 그 값들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이제 그 문자열 안에 아이스크림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서 true와 false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연산자 contains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SQL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SQL에서는 뭘 사용합니까? like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ame이 여기서 이 name은 where 안에서 이렇게
따옴표 안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이제 조건식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같거나 크기가 6,000이고 5와 그 다음에 네임 하면 이 네임은 칼럼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임이 like 해가지고 SQL에서는 문자열 비교를 할 때 like를 사용하죠. like 해서 이제 큰 따옴표를 외부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뭘 사용하느냐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네임이 아이스크림을 포함하는 그런 문자열이다 해서 like를 사용을 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느낌 그 퍼센트 표시를 하면 앞뒤에 뭐 임의의 문자가 더 올 수도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SQL에서 문자열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뭐 빈칸이 하나 있고 뭐 글자가 하나만 있는 것, 여러 개 있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SQL에서 각자 한번 찾아보면 문자열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게 퍼센트 표시를 하면 그 앞에 임의의 다른 문자가 오거나 뭐 오지 않을 수 있고 또 뒤에도 퍼센트 표시를 하면 임의의 다른 문자가 오거나 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네임이 이 아이스크림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5하기 때문에 가격이 6,000원 이상 되는 것 또는 아이스크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4개의 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팍에서 새로운 칼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함에 있어서 간단한 사칙 연산자만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연산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할 때는 라운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뭐 라운드에도 라운드가 있고 뭐 비라운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성을 A의 B성 할 때는 파워 POW 해서 이렇게 지수성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프라이스하고 칼로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프라이스를 10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칼로리를 100으로 나눠서 그것을 곱한 것을 지수성을 스퀘어를 2승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자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해서 2번 써줘도 되고 곱하기 해서 2번 써줘도 되고 아니면 파워 지수성을 사용을 해서 1을 해서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세 자리에서 라운드 반올림을 해서 그것을 뭐 프라이스 칼로리 스퀘어다 하면 이제 새로운 이런 칼럼의 값을 이제 좀 복잡한 값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통계 값을 이제 추출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평균을 만약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하고 난 뒤 익스프레션에서 어떤 가격이라는 칼럼의 평균 해서 이렇게 민 해서 뭐 평균 민 또는 에버리지 미니멈 맥시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뭐 카운트 이런 이제 그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계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에 전체적인 통계치들이 대략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다음에 describe라는 것,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스파크에서 제공해주는 표준적인 그 통계치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df2다면 df2에 포함되어 있는 칼럼들, 메뉴 아이디, 네임, 프라이스, K 칼로리. 칼럼이 4개가 있으면 이 4개의 칼럼별로 행의 개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평균 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고, 최소 값이 얼마고, 최대 값이 얼마냐. 그래서 보면 뭐 메뉴 아이디나 네임은 그 문자열이기 때문에 민이나 평균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널 값이 나오고, 그 대신 미니멈이나 맥시멈은 그 알파벳의 소팅 기준에 따라서 가장 먼저 정렬되는 가장 작은 값하고 가장 후에 정렬되는 가장 높은 값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하고 K 칼로리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뭐 평균이라든지 미니멈, 맥시멈들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뭐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통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뭐 R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용 패키지나 모듈들을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스파크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기능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택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콜이 CORR 하면, 그러면 가격과 K 칼로리의 사이에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통계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RDD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문자열을 처리하다 보면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모든 문자열을 이제 소문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빈칸,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패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뭐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살펴봤습니다만 특정 문자열이 뭐 어떤 문자열을 포함하느냐, 뭐 컨테인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인스트링 어떤 문자열 안에 뭐 다른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DD를 할 때 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뭐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매뉴얼을 찾아서 실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을 예제를 보고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다 뭐 그렇게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 셀렉트라든지 필터라든지 where이라든지 그 다음에 union이라든지 등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검색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들 등을 이제 살펴봤습니다.